지금 말씀처럼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논리가 일관되려면 제 생각에는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부터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다, 가결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정치적인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다수의 마음이, 여론이 이것이 군중의 압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의 통치하는 자세, 또 대통령의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 줄 알았더니 입헌 공주제를 채택한 나라였느냐,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검찰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입헌 공주국인 줄 알았더니 순실공화국이구나,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뜻을 받아서 탄핵 절차로 돌입하고 또 탄핵을 추진하고 그것이 대다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 현상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지키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그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7년 중임제를 시도하다가 이것이 지금 독재로 가는 길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어떤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독일의 크리스티안 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 무슨 호텔을 잡는 데 있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나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국민들이 그것은 대통령이 조그만 위법이라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국가원수주의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권자가 요구하니까 또 그걸 인정하고 사임을 한 예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대중의 압력에 의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대통령이 또 국가원수가 물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확인됐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판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일부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언론이 왜곡 보도한다고 따라갑니까? KBS하고 MBC 제대로 보도 안 했는데 그걸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나름대로 다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미확인 비행물체입니까? UFO입니까? 뭐가 미확인됐습니까? 알 거 다 알고 확인될 거 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 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양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취지는 알겠지만 그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을 그렇게 방송에서 좀 너무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최종적인 거는 법으로 다 결정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결정 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으로 결정 나기 전에 이승만 하야라고 한 그 당시 국민들은 무엇이며 법으로 결정 나기 전에 전두환 독재 물러가라고 한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떻게 다 법으로 결정이 납니까?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그것이 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서 불이 난 건지 누가 방화범인지까지 다 조사한 뒤에 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의 원인이 선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만약에 선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동에 영향을 받았지요. 검찰이 선동한 겁니까? 검찰이 검찰은 발표했고 언론이 선동했습니까? 언론도 선동했고 그 다음에 정당들도 선동하고 선동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 선동이라는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동은 정치의 기본적인 기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선동하고 있어요. 선동이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되풀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양동환 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제목의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아주 유명한 논설이지요.
그 부분에 저는 이번 국면에 해결책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양 교수님께서 과거에 그 좌익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우익의 조건 몇 가지를 드셨는데 그 첫째로 드신 것이 일반 국민 대중에 대해서 강한 사상적, 윤리적 설득력을 갖춘 세력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최순실, 최태민으로 대표되는 소위 사교로 이어지는 사상을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리적 설득력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리적 흠결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전제를 배반하고 있고요. 독재에 기생했고 부패에 동참했던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대중의 빈곤과 소외의 아픔을 외면한 사람도 우익의 주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굉장히 앞장서서 외면한 과거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교정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의지가 확고한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모순과 비리 속에서 정치적인 지위를 온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 실현과도 무관하고 개혁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정유라의 특권의식 이런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주장하신 이런 논설에 의하더라도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정말 우리 양 교수님께서 소망하시는 이 땅의 올바른 우익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제발 좀 하루속히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합당한 책임을 감수하시고 그 다음에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